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총 다 해서 우리 세두에서 26종의 교재가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자, 대대적인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대적인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입시의 상황, 그리고 그런 급변하는 입시 상황에 있어서도 가장 정말 조변석계하듯이 변해온 자, 그러한 이 영어에 있어서 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변화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충실하게 그런 컨텐츠에 대한 개정과 또 업데이트 자,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정말 우리 세듀의 모든 연구센터와 또 연구실 직원들 그리고 다 함께 노력을 하면서 개정을 했고 자, 개정된 교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는 리딩 스킬스 완성편이 이제 완광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자,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법 끝 5.0에 대한 거 이 교재 이미 이제 나와 있었지만 자, 대기 중이었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자, 일단 그 수능 어법과 플러스 구문 적용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메가스터디 전국 순회 입시 설명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실제 2014학년도 B형과 2015학년도 어법성 판단이 출제 의도가 똑같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어법성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출제 빈도 순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10년 정도 나와 있는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서는 이게 출제 빈도 순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길어서 10년이지 사실은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가 1년에 2번 치러지는 것이 정착된 것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20년이 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자, 이 수능이 20년이 넘어가면서 또 이제 해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청 주관, 시도 교육청 주관 이 전국연합 학력 평가에 또 이제 해마다 특수목적 대학교로서 치러지는 이 경찰대 사관학교 그것도 역시 수능과 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과 경향이 조금 다르긴 해서 수능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 있는 것만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누적된 이 수능 기출 어법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분석 작업을 했고 그 분석 작업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은 어떠한 것이 어떠한 이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어 오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이러한 이 어법성 판단 문제의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자, 다른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매우 지독한 집요한 그러한 연구와 그런 개정 작업에 대해 많은 노력과 공력을 아주 수많은 이 연구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기울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 자, 지금 현재 이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출간되어 있는 모든 문법 어법성 판단 교재를 통틀어 자,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이 수능의 전체 역사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수능의 변화되는 흐름의 수능의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교재와 강의는 절대로 감히 비교할 것도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해드릴 것이고 자, 그것은 이 교재의 대표 저자이자 또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나의 어떤 자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훑어보면 뭐 단 한 10페이지 정도만 쭉 그냥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아, 맞구나. 자,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러한 교재와 강의의 컨텐츠로 하게 되면 사실상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이 실제 수능의 상황에 가서 실전적 상황에 가서 실력을 발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설이 참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All New 어법 끝 5.0이 어떠한 이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자, 이 OT를 통해서 자세히 펼쳐가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까지 했었던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좀 길게 지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법성 판단 문제 그래봐야 3점짜리 하나 주어질 텐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 교재에 대한 어떤 강의 진행을 시수를 32강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과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여러분들 들 겁니다. 자, 근데 수능을 쉽게 출제한다고 하죠. 그러면 자, 절대평가가 이제 2018학년도 이후 도입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그것도 뭐 가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 상대평가입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럼 이런 이미 2015학년도에 만점자가 3.37%가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프닝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점수를 기준으로 2점을 틀린 학생은 1등급이지만 3점짜리 한 문항을 틀린 학생은 2등급으로 밀리죠. 그리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최고 오답 유형 5개에서 랭킹 1위가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문장 삽입 문제, 2위가 어법성 판단입니다. 3위가 빈칸 추론, 4위가 장문 독해 빈칸 추론, 그건 비연계였고요. 그리고 5위가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또 공교롭게도 더 3점 문항인데 여기서 하나 틀리면 1등급으로 밀리고요. 만약에 2개, 거기다 뭐 2점짜리 하나 또 추가로 틀리면 그냥 간단히 3등급으로 밀려버리고 그럼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 수시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켰는데 당연히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영어는 절대로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 라고 확신을 했었던 수험생들 가운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서 어처구니 없이 최저 등급이 안 나와서 게다가 어땠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 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9월 모의고사까지 만점에 수렴하는 1등급을 유지하다가 실제 수능 가서요. 정말 3등급, 4등급으로 밀려버려서 그래서 재수를 하는 이런 재야의 N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해봤으니까 아는데 수험생들은 모르죠. 왜?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만점을 맞도록 하기 위해선 독해의 다른 이 세부 유형들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 최상위권이 아니라 정말 이 서열화되는 이 대한민국의 대학들에 있어서 정말 상위권 대학이라도 여러분들이 안전빵으로 가고자 한다면 어법성 판단 문제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맞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좀 찜찜함이 남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32강 정도는 최소 수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자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영어라는 언어의 규칙으로서의 문법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왜 그것만 알고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구문적인 지식을 확고하게 바탕으로 두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말로 번역은 안 해도 좋은데 적어도 구문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법이라는 걸 알고서도 분명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문 적용 실력까지 길러주도록 한다고 한다면 자, 32강이라는 이런 실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전제하는데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기초나 기본이 빈약한 상태, 지금 당장 4등급, 5등급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들을 이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어법성 판단이 줄곧 틀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다든가 해서 이 수능 영어에 있어서 활용 점정을 하겠다, 정점을 찍겠다 하는 그 정도의 이 영어에 대한 성취도가 돼 있는 경우만 이 강좌를 들어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들을까요?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어법성 판단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다 맞힐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들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안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이 개강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어법 끝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 적어도 고3 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적어도 2등급 이내에 그런 점수대를 확보한 학생들이 지금 당장의 개강과 동시에 시점으로 듣는 것이 타당한 그 정도입니다. 알겠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이 어법 끝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5.0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전 버전은 어땠었을까요? 저 화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내가 꽁지 머리를 하고 있었던 10년 전에 그러한 10여 년 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강의용 교재를 이제 만든 거죠.
순도 100%로 내 혼자 작업을 했었던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정식 출판을 한 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2.0 버전부터 정식 출판이 되어갖고 출간 즉시 이 수능 어법성 판단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서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 개정 그러니까 이게 3차 개정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개정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거고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요 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시중 서점에서 구할 수 있고 메가스터디에서 강좌 이 신청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재를 함께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가스터디에서만도 이 수능 어법성 판단과 관련돼서 메가스터디에서 내가 강의를 시작한 2002년 3월 1일 최고의 베스트셀러 강좌로서도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법급 5.0 버전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스코프에서 어떠한 범주와 범위를 설정했는가 그리고 objective에서 자, 명사를 쓸 때 objective는 그렇죠 목적이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해서 웬 강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자 절대로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 대한민국 최다 수강의 유료 강좌로 그런 선생으로서 이 어법급 5.0을 통해 나는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었고 강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자 그런 나의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책의 저자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는 이 수험생의 입장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법 학습의 정말 핵심과 정수만을 뽑아낸 겁니다. 핵심과 정수만을 뽑아냈고 자, 확신을 하는데 이 교재에서 출제 빈도 순으로 다룬 그것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소화한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수능이라는 것이 존속하는 아니 뭐 수능에서 다른 걸로 바뀐다 하더라도 문법은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건 나의 책임이고 또 이해한 것을 실전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32강이 최소 시간으로 필요합니다. 어쩌면 약속한 것이 32강이지만 뭐 보강으로 뭐 더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개정을 하고 치밀하게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자 처음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명들을 빠짐없이 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늘 이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자 가장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문법에 대한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과 평가원. 수능 도입 원년이었었던 94학년도 1차, 2차 시험부터 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 평가원. 평가원 모의고사가 뭐 한 번 치러지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9월 두 번으로 정착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고 그리고 시도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리고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시까지 분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출제 빈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2015학년도까지 반영을 해서 출제 빈도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딱 한 권 어법급 5.0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에 대한 포인트 그러니까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완벽하게 정답으로 이룰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가르치는 나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도록 컨텐츠를 구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보여드리자면 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자 여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기출어법 포인트를 빈도순으로 해서 쫙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중에 10위까지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10위까지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반복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해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안목을 갖게 만들고자 하냐면 정말 애석하게도요. 2013년도 B형도 그랬고요. 2015학년도 그렇고 출제 랭킹 5위권 내에 계속해서 어법성 판단에 속하는 거.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막상 이런 거예요. 모든 어법성 판단을 틀린 학생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험을 보고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이거였네. 아는 건데 틀렸네. 이렇게 돼버려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문법적인 규칙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왜 틀릴까요?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13년도 B형과 2015학년도 똑같은 출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2015학년도에선 샌딩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고 2015학년도는 미닝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준동사잖아. 준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묻고 있는 것이 영어 문장에 있어서 절에 있어서 동사 하나는 꼭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만 있어야 된다. 동사가 또 있으려면 그것이 관계사를 포함한 접속사로 연결이 되던가 아니면 접속사나 관계사를 쓰지 않고 정동사 이외에 또 하나의 동사를 쓰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걸 준동사로 적절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게 영어 문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는데 자 이게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지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출제 의도가 무슨 텀을 두고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출제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법성 판단은 해석 시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을 하지 말아야만 여러분들이 정답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단어를 알고 완벽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어법성 판단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요청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실제 수험 현장에서 정말 완벽주의를 어설프게 갖고 있게 되면 단어 하나 몰라서 혹은 구문 하나 완벽하게 우리말로 바꾸지 못해갖고 어처구니 없이 출제 의도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어를 일선에서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이 OT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무슨 어떤 권위적인 입장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험생들의 정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수험생 얘기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적 규칙만 갖고는 안 돼요. 탄탄한 구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의 전반부의 권두부록 2에 보면 똑같은 수동태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지 이건 진화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말 주어가 그 동작을 하면 능동이고 되면 수동이다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문적으로 어떻게 지금 복잡한 구문 속에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주도 면밀하게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의 입장에 있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확고하게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알면서 틀려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얘기를 하죠. 야, 다 가르쳐준 건데 내가 한 데서 100% 나오고 있는데 네가 못나서 틀린 거지. 이렇게 조롱을 하면 안 되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법 고도점령을 통해서 이걸 정말 제대로 끝까지 완강한 학생들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미리 책임감부터 뒤에 가서 얘기를 할 얘기지만 미리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출제도 파악하고 완벽하게 단어 모르거나 우리말로 100% 매끄러운 번역이 안 되더라도 구문적인 최소한 파악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출제 의도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당연히 출제 의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종래에 문법책에서 기술되어 왔었던 그러한 목차 구성을 과감하게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정동사와 준동사에 대한 구별부터 나옵니다. 왜냐? 그게 제일 많이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OT 처음 들어갈 때 이거는 지금 기초나 기본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3등급 이하 막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듣기 곤란하다 얘기를 한 것이 무슨 차별화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당장 정동사와 준동사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 무슨 이 구문이나 기초문법에서 다뤄야 될 것처럼 무슨 동사의 오형식 뭐 이런 것부터 다루고 이렇게 해갖고는요 수능 어법성 판단 안 됩니다. 해봐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테스팅 포인트에 대해서 출제 의도에 대해서 평가의 포인트에 대한 걸 핵심 정리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가 나타나는지 그건 당연히 실수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쳤을 때 정답을 고른 비율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오답 4개에 대해서 어떤 선택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아 이래서 수험생들이 대체로 이래서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고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총정리 그리고 빈도별로 문항수에 대한 조정을 제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드릴을 해야 되겠죠. 드릴이란 말 자체가 반복 연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누적시켜 가면서 가장 실제 이 수능 수험 상황에 있어서 출제되기 쉬운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릴을 해나갈 수 있게 범위 누적한 실전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서 컨텐츠도 만들어져 있고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나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내 책임은요. 이 강좌를 제대로 잘 수강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때 자 이거 여기서 제대로 잘 수강했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1차적 물리적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어떤 시점에 듣기 시작을 했건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수강 기간이 있죠. 그 수강 기간 내에 사실 수강 기간을 또 길게 잡아주죠. 그때까지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딱 정해서 나는 보통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3강에서 4강 정도를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할 텐데 자, 그 정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걸 완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완강을 해야지 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뭐가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 흐름에서 자꾸 끊기면 안 됩니다. 일관된 흐름으로 쭉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난 분명히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법성 판단 반드시 맞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나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야 내가 이 어법 그 책에서 다 다룬 건데 이걸 왜 틀리니? 이러한 식의 여러분들한테 별 정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비아냥이나 조롱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예습이 필수입니다. 예습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줄 테니까 예습을 꼭 해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강의 직후에 15분 내에 첫 이 한 강에 대해서 한 강의 지금 길이를 45분으로 잡고 있는데 자,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을 복습하는 건 15분이면 1차적 복습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뭘 배웠는지 그러한 수험 목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걸 어떻게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만 이 어법 끝뿐만이 아니라 배운 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핵심을 정리해내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고 누적된 복습을 하고 이게 모든 학습의 기본이죠. 그래서 다음 진도 전에 수업 받기 전에 추가적인 복습을 한 번쯤 더 해야 다음 강좌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주 단위로 틀린 문항에 대해서 추가적 복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학습 자료로 studybook.com에 탑재를 해 놓고 있으니까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흐름을 따라서 자 이 정도면 내가 내 실력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걸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문제를 또 다뤄주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계속해서 어법성 판단의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2015학년도 최근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어법성 판단의 정답률이 5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중에서 아마 0포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어떻게든 끝까지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교시 끝나고 나간 학생들 정말 많았거든요. 거의 국어 영역 끝나고 그냥 가방 싸갖고 수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학생이 거의 10,000명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럼 끝까지 수학시험도 보고 점심시간 끝나고 자 영어 영역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0포자가 아니겠죠. 0포자였다면 점심시간에 갔어야 되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끝까지 버텨보고 있다는 수험생들이 절반 가까운 정도가 어법성 판단을 틀리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로 먹으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잘 이 제시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맞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OT에서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개정은 둘 다 되는데
어법 스타트를 먼저 겨울방학 전에 강좌를 완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신학기 시점인데 그러면 왜 어법 끝은 나중에 했는가? 그리고 두 가지 강좌에 있어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것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강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법 스타트가 좀 쉬운 편이고 자, 요거는 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로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 이걸 통해서도 범위적으로는 출제 빈도를 분석을 해서 전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능에서 앞으로 향후 수능에서 등장할 것을 범위를 분명히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두 권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강좌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느냐. 자, 이거 출제보다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데 파악을 하기는 하지만 그 구문적인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문적인 실력까지 실전 수능의 난이도에 맞춰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되게 진행하는 거고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용을 하는 것이 고등학교 1, 2학년 상황에 있어서 고등학교 전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게 어법급 스타트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자, 이 지금 어법급 5.0 같은 경우는요. 구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1문 적어도 핵심 혹은 완성이라도 제대로 완강이 된 정도 수준의 구문 실력을 기초적으로 바탕이 되어야만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급 스타트 같은 경우도요. 무슨 영어된 기초를 닦겠다는 게 아니라 영어된 기초를 닦는 건 1001문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제 어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선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모의고사를 봤을 때 혹은 내신 시험을 보는데 문법만 틀리는 그러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필수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 3등급 이하의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빨리 어법성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어법 끝은 정말 어법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만 틀리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리스닝도 다 맞고요. 그리고 독해 부분도 이제 다 맞히는데 오직 3점짜리 어법 문항 하나만 틀리는 고3 N수생들은 이제 당연히 필수로 지금 당장에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공시생 전체 되어 있는데 공시라는 건 자, 이 메가스터디의 주된 수험생이 잘 모르겠지만 자, 지금 내 강좌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또 7급이든 9급이든 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공무원 시험도 수능 시험에 연동되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막 옛날에 무슨 종합영어 스타일의 문법 백날 배워봐야 실제 시험 가서 수험장 가서 실력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7급이든 9급이든 물론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은 2017년도부터 토익 시험으로 대체가 되긴 하는데요. 자, 지금 어법 끝에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자, 나는 또 토익 교재를 쓰고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또 탭스도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탭스 초창기부터 가장 화려하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데 자, 어법 끝을 통해서 수능 어법 전체에 대한 족보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향후 어떠한 영어 시험을 보더라도 문법은 절대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수능의 어법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거든. 자, 그걸 갖다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이해됐죠? 자, 강좌 실수는 똑같이 지금 32강을 목표로 해서 완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상위 등급 변별의 핵심이고요.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편의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합격의 정확한 바로미터, 척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텐츠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 정도 품질은 만들어 놓고 최고의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죠. 허접한 컨텐츠를 갖고 이런 구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 민망하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 가르쳐온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 메가스터디의 영어과의 대표 강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컨텐츠와 강의로 여러분들을 어떠한 목표, 어떠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자, 어법 당연히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 100% 정확하게 읽어내서 맞춰내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1강, 개강 강좌에서 여러분들 함께 마주대할 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 여기서 어법끝 5.0, 올류 어법끝 5.0 강좌에 대한 아주 지금까지보다는 상당히 길었었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